자, 봅시다. 먼저 국어의 의문사 특질입니다. 자, 7가지.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파여름의 무슨 체계? 삼중체계. 두 번째는요. 뭐부터? 머리. 두음법칙. 그 다음에 끝인 음절 끝소리죠. 그러니까 머리 다음에 맨 마지막이니까 끝소리.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소리라고 보통 뭐랍니까? 음절에 나온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끝소리만 하면 이런 말을 안 쓰니까. 네 번째는요. 음절 끝소리를 우리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합니까? 음절 끝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 단어가 다르게도 나오니까 음절 끝소리를 뭐라고 한다? 중화, 대치.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음절 끝소리 다음에 뭐가 나와?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는 동화인데 내가 좀 편하게 하면 모음 좋아 다음에 뭐라고 해도 되고요. 모음, 동화, 자음, 동화 뭐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의 발달? 음상의 발달이 있다. 자, 파요름의 삼중체계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조음, 위치. 처음에 다른 말로는요. 위치 말고 뭐라고도 나온다? 조음, 점이라고도 나옵니다. 조음은 발음이니까 소리가 나는 또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순, 시조, 그 다음에 경구, 영구, 개음이죠. 마지막으로 후음. 자, 소리 내는 방법에 의해서는 열, 그 다음 잘, 잘, 유, 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국의 음이라고 할 때는 경구와 영구를 의미하는 거고 파열음이라고 얘기할 때 넓은 범위에서 뭐를 파열과 파차를 모두 파열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삼중체계가 3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어디로? 해,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되는 거죠. 자, 삼중체계가 될 때는 이제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여기는요, 된소리, 거센소리. 그러니까 찰까지를 넓은 의미의 파열로 본다라면 음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 삼중체계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여기도 쌍시옷 있잖아요. 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삼중체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을 파열음의 삼중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자, 두음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뭐 앞에서는 단어의 첫 머리에는 뭐가 올 수 없다? 이 몸이나 이 선행몸, 이 선행몸이 뭔지 얘기해 줬죠 분명히. 이 선행몸, 즉 국에 음화된 니은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음법칙은 이 모음이나 이 선행모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 현대국에서는 뭐도 올 수 없다. 첫 머리에는 뭐가 계속해서 올 수 없습니까? 자음군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이 올 수 있다 없다? 어디에? 첫
그래 첫머리.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원래는 맞는 거죠.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근데 어떻게 씁니까? 여자라고 해야 되고요. 현대국어에서 혹시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없죠. 중세국어에서는 없죠. 그래서 어두저음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입니다. 자, 음절 끝소리는 무엇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음절 끝소리는 표기는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받침에? 7개.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끄떡끄떡끄떡 한다, 또. 표기는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음문이잖아, 음문. 음문은 뭐를 바꿔야 된다? 소리, 즉 발음을 하고 나서 표기와 무엇이 달라졌나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표기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발음은 몇 가지만? 7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음절 끝소리하고 나중에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 로마자 표기법에도 몇 개를 씁니까? 7개를 씁니다. 그걸 헷갈려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안 돼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음절 끝소리는 몇 개만 있다? 그녀 다리만 봐요라는 7개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절 끝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발음은 전부 뭘로 납니까? 낫으로 나는 거죠. 왜? 시옷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그럴 때 디귿에는 뭐도 소리가 나요? 티읕, 쌍디귿, 시옷 다 소리 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표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음이라고. 나온 대로 한번 해봅시다. 거기 나왔으니까. 자, 표기는 키역을 쓸 수 있지만 발음상으로는 뭐밖에 안 된다? 구억만 되는 거죠.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죠? 기억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뒤에서 할까? 어디서 할까 이거를? 자, 어디서 해주는 게 나을까? 자, 지금 하고 지금 합시다. 뒤쪽에 이거는 약. 자, 꽃발음 어떻게 해요? 꽃발음 어떻게 합니까? 꽃이죠. 대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꽃이는요. 꽃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꽃도는요. 꽃도. 잎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 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건 단순하게 뭘 적으면 됩니까? 대표음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와 얘에서 꽃 뒤에 뭐가 왔죠? 형식 형태소가 온 거죠, 지금. 형식 형태소가 뭘로 시작이 되면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앞에 소리는 뭐가 된다? 연음을 시켜야 되고 형식 형태소가 뭐라면 자음으로 시작한다라면 앞에는 뭘로 바꾸고요? 대표음으로 바꾸고 뒤에는 된 소리가 난다라면 된 소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꽃이니까 뭐죠? 합성어죠, 지금. 꽃과 잎에. 이럴 때는 이 모음이 왔으니까 뭐가 첨가됩니까? 니은이 첨가돼서 꽃잎이죠. 그때
이건 뭐가 되고요? 대표음이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더라도 뭘 적어야 됩니까? 대표음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음 뭐가 되는 겁니까? 디귿. 꽃잎에다가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비음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꽃잎이라는 게 궁극적인 발음이 되는 겁니다. 생각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봤어요?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잎이 되겠죠. 여기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에 모음이 왔으니까 뭐 시키면 되죠? 연음을 시키면 이 P가 되는 거죠. 여기는 형식 형태소에서 자음이 왔으니까 잎 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질 형태소가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니은 첨가 돼야 한대요? 니은 첨가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는 거죠. 왜? 이 모음이 와야 되는데 얘는 이 모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선행 모음이 아니잖아요.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이 모음은 이고 이 선행 모음은 야년요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만 되면 됩니까? 이 압이죠. 첫 번째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뒤에가 뭐가 있으니까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이것도 뭐가 시켜야 됩니까? 대표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야 되니까 이밥 이밥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음 조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음 조화는 뭐는 뭐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킹세종 오빠가 만드실 때는요, 양성과 음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천, 지, 인이 기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양성은 밝은 소리, 가벼운 소리, 경쾌한 소리고 음성은 무거운 소리, 어두운 소리 이런 식이죠. 간단한 거는 천지, 인 중에 기준이 누구였어요 항상? 하늘, 땅, 사람 중에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사람도 하늘을 모셔야 되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땅 위로 올라오면 밝은 날이에요? 밝은 시간이요? 어두운 시간이요? 밝은 시간. 그러니까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늘이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녁인 어두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중에 누가 정상이었을까요? 옛날에? 오른손잡이. 지금도 왼손잡이보다는 다 오른손잡이에 맞춰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오른쪽에 있으면 정상적인 거, 사람의 왼쪽에 있으면 안정상적인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와 아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양성모음. 우와 어는 음성모음. 그러면 요 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양성모음. 유 여도 음성모음. 와는요 와 얘와 얘가 합쳐졌으니까 양성모음. 원은요 얘와 얘가 합쳐졌으니까 음성모음. 그렇죠. 이게 모음 조화인데 모음 조화는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요즘에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 안 지켜진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지면서 아래하가 소실되면서부터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죠. 됐어요, 안 돼서?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 기억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모음동화. 모음동화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선행이 있고 이 역행 동화가 있는 거죠. 발음이 몇 개가 되죠? 피 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하면은 피 이어도 되는 거죠. 앞에 게 뒤에 거에 영향을 줘서 피여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순행. 그렇다면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피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기어 같은 것도 있죠. 기어도 되지만 이가 뒤로 와서 기여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발음하죠? 애기야 이러죠. 표준 발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미도 마찬가지죠. 애비도 마찬가지고 하긴 합니다. 할머니들이 보통 그냥 애미야. 근데 요즘엔 그 말 안 쓰더라고요. 요즘 누구 이름을 불러버리더라고요. 누구 엄마야 이렇게. 자식의 이름, 보통 첫째 자식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집안은 무조건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막내라도. 누구 애미야? 누구 아바마? 막 이런 식으로. 누구 아빠야?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엄마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친할머니가 어머니 부르실 때. 야 그래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뭐지? 뭐라고 불러요? 전부 다 SNS로 가출하자고 약속하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불러? 엄마 이름 불러요? 보통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름 불러주는 거는? 이름 불러요 진짜?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친할머니, 외할머니 말고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니 외할머니는 보통 이름 부르는 경우 많잖아. 아니 보통 이름 부르 대부분 이름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 아 근데 외할머니도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자식 이름 부르기도 해. 근데 어쨌든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보통 많이 부르지 않아요? 근데 장모님이 되시는 분은 남자에게 서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죠. 박서방, 김서방, 오서방, 최서방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 이름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모음동화는 이런데 자음동화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여기다 적을까? 자음동화는 넓은 의미에서 세 개를 보셔야 됩니다. 뭐뭐 있죠? 비음화, 유음화, 넓게 보면 구개, 음화도 동화 현상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자, 비음화와 유음화를 하면 또 저기 있네. 저쪽으로 합시다. 비음화와 유음화. 무엇이 아닌 게? 비음이 아닌 게 누구의 영향으로? 비음의 영향으로 바뀌는 걸 뭐라 그럽니까? 비음화라 그러죠.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굳이 안 쓰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의 조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봐. 바다가 머니를 만나면, 자, 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비음에 있죠. 그러니까 바다가는 파열에 있는 게 뭘로 바뀌어버린다? 얘의 영향으로. 잘 보세요. 어디 갔니? 노란색. 이거 아니다. 다가 뭘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다가 뭐가 바뀌어? 미음으로. 가가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 마, 누, 야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는 바뀌지만
이게 시험 문제잖아. 뭐는 바뀌지만 이럴 때 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는 바뀌고 있어요 지금? 조음 뭐는 바뀌고 있어? 방법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 위치는 안 바뀐다라는 거. 왜? 발음을 뭐 하고 싶어서?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 지금. 둘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뭐만 바뀐다. 방법만 바뀔 뿐이지 뭐가 바뀌지 않는다? 위치는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죠? 바다가 뭐니? 멀어. 그러니까 너 혼자 바다 가라를 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본데요. 선생님 여기에는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얘와 얘가 만나거나 얘와 얘가 만나거나 얘와 얘가 만나면 얘가 먼저 뭘로 바뀌고요? 니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뭘로 됐어? 비음이 됐죠. 그럼 이거의 영향으로 얘고 뭐가 된다?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 역시 뭐가 바뀌지 않아요? 좀 위치는 안 바뀌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모여라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모여가 뭐가 되는 거죠? 비음이 되는 거죠. 그거의 영향으로 리을이 뭘로 바뀐 거? 니은으로 바뀌는 거.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니은으로 바뀌는 것. 역시 뭐가 바뀌지 않아요? 좀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를 무슨 동화라고 한다?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무슨 동화? 순행동화. 역행동화.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서로 둘 다 바뀌었으니까 무슨 동화? 상호동화. 얘는요. 순행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바다가 뭐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백마. 자, 무엇하고 기억하고 뭐하고 만났어요? 미음하고 만났죠. 표기에서는. 근데 얘 발음입니다. 분명히. 발음은 기억이 뭘로 바뀌게 돼? 그럴 때 이응으로 바뀌는 게 편하죠. 그래서 백마 발음하고 백마 발음하고 어느 게 훨씬 쉽냐면 이건 한 번만 해봐도 알죠. 뭐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백마로 바뀌는 현상. 섬리라는 게 있죠. 섭리 발음. 그러면 누구랑 만났어요? 얘랑 만난 거죠. 즉 얘랑 바로 만난 거죠. 이럴 때는 첫 번째 뭘로 바뀌고요? 섭니로 바뀌고 난 뒤에 얘의 영향으로 얘가 뭘로 바뀐다? 미음으로 바뀌어서 섭니. 보세요. 신의 섭리가 있다와 신의 섭니가 있다. 어느 게 훨씬 편해요? 섭니가. 같은 곳에서 발음하고 싶은 거잖아요. 멀리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얘가 뭐가 있어요? 종로. 네, 종로 발음하고 종로 발음 어느 게 훨씬 편해요? 종로. 그래서 종로로 바뀌는 현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됐죠? 자, 비음합니다. 두 번째, 유마. 유마는 또 뭐예요? 뭐가 아닌 게.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요 라인밖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뭐가 같아야 된다라면? 위치가 같으려면. 그래서 유마 같은 경우는 무엇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든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든 간에 뭐가 되더라?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 현상?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런데 1음절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2음절 이상일 때는 유음화도 되고 뭐도 된다? 비음화도 된다라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또 끔뻑끔뻑만 할 뿐? 누가 보면 안 한 줄 알잖아.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신라, 탈날 이런 게 있죠. 뭐 붙인 거 떨어졌나 보다. 자, 어떻게 읽습니까? 니은 리을 만나서 신난가요? 천년의 고도 역사의 도시 신나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미친 거지. 어떤 도시예요? 신라에 있으죠. 엄마가 막 썰다가 여보 우리 집에 왜 칸난이 잘 안 들어? 칸난이 안 들어서 칼을 새로 사야 돼 이래요? 뭐가 안 들어? 칼날이 안 드는 거죠. 전부 뭐가 벌어집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나든 리을과 리은이 만나든 뭘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 그러면 얘는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니까 역행.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니까 순행.
그래서 이음절에서는 반드시 유음화가 일어나는데 이음절 이상일 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안 써도 돼. 자, 이음절일 때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음절일 때는 뭐 삼천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구만리, 뭐 신설로 이런 것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럴 때는 음화가 일어나지만 이음절인데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만이 명령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대만령이요. 대만령이에요. 대만령. 공권의 힘. 공권. 여기부터 권력이에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 당인, 이장이 있는 동네는 당일리예요. 당인리예요. 당인리. 여기 뭐가 있어요? 행정구역이 이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름 되면 어디 놀러 가지 지금? 광안리. 광안리는 이장이 없는 동네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광한리예요. 광한리예요. 광한리 해수욕장이에요. 광한리 해수욕장이에요. 광안리. 이거 리가 아니잖아요. 그 동네 일이 무슨 동 무슨 리가 아니잖아. 송인리는 송인의 이장이 있는 동네잖아. 그러면 송인리.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아 맞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무엇도 국외음화는 뭐죠? 디귿과 티읕이 뭘 만나면 이 모음을 만나면 뭘로 바뀐다? 디귿은 무엇으로? 지읒으로. 그 다음에 티읕은 무엇으로?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발음은요. 얘와 이 모음이 왔으니까 굳이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책에서 나올 때는 국외음화를 따로 빼놓긴 하는데 넓게 본다라면 저것도 뭐에 들어오니까? 뭐에 들어오니까? 동화에 들어오니까. 됐죠? 왜? 발음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은 위치에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죠? 왜? 잘해야지. 오늘은 그림을 잘 그려봐야지.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을 대충 그려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CR을 이쪽에다 그리자. 이렇게 있어요. 이 발음이 뭐예요? 이 천천히. 이 하면 이 할 때 이가 어디에 있어 지금? 국에서 이가 발음 납니다. 대충. 이 하면 혀가 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치가 경구와 영구 사이 어딘가 약간 영구에 가깝게 이 이렇게 소리 나죠. 이가.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소리 난다? 국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드트 해보세요. 드트. 드트 어디 소리 나? 드트. 드트. 치조. 치조. 치츠. 국에. 그러니까 치조에 있던 거를 얼로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국에로 끄집어내고 싶은 거잖아. 동화가 됐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이가 오니까 자기 쪽으로 오라고 끌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분명히 뭐가 되는 거 맞아요. 동화 현상이란 얘기예요. 이게 국외음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만 마시고. 됐고요. 자 넘기셔서 이제 조합. 자 동화까지 끝났고요. 음상의 발달은 여러분 음상의 발달은 어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됐을 때 머리가 돌 때 있죠. 머리가 빙빙 돌아하면 어때요? 좀 아픈 것 같죠? 머리가 빙빙 돌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픈 것 같아요. 빙빙 돌아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어감에 따라서 분할을 시켜버리는 건 음상의 발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상의 발달이라는 거는 생뚱맞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 연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거기 이해 하나만 볼까? 덜다와 털다가 왜 될까요? 여러분, 더는 건 뭐죠? 덜다하고 털다가 왜 음상의 발달일까요? 털다가 더 강한 느낌이잖아요. 덜다는 건 뭡니까? 있는 거를 없애는 거죠. 터는 건 뭔지 털죠. 있었던 걸 뭐 해버리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의 연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맛과 멋은요? 이게 저번에 춘향전에서 보면은 춘향이 원본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맛있는 아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춘향이가 맛있는 여자예요? 그럼 가다가 춘향이네 아우씨야 나 오늘 점심 못 먹었는데 일로 와봐 귀 하나 딱 대고 맛있네 뭐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게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어휘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원시시대에 언어 몇 개 필요했을까요? 한 4-5개면 되지 않을까? 어흑 하면은 가자 이런 뜻일 거고 으악 하면 잡자 이런 뜻일 거고 으악 하면 먹자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생활 영역이 넓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 단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멋이란 단어가 굳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냥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건 즐거운 거잖아.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맛이 뭘로 바뀐 건가? 뭐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들. 또 보세요. 낡다와 늙다 보세요. 낡은 건 뭡니까?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죠. 늙은 것도 오래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낡다와 늙다 중에 아해가 뭐가 아로 변하느냐 으로 변하느냐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걸 음상의 변화라고 합니다. 대사에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낡으신 분이세요 이러지 말고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어의 어휘상 특질입니다. 여러분 어휘상 특질은 뭡니까? 단어입니다. 자, 음운상 특질은 소리라면 어휘상 특질은 다른 말로 형태,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많아요? 첫 번째, 한자어의 사용이 많은 나라였죠.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 글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어냐 고유어냐 물어보는 문제도 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언어, 단어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교, 대가족, 농경사회, 즉 우리 문화와 관련이 돼 있다. 대가족사회, 유교사회, 농경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보다는 우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벼도 여러 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호칭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또 무엇도 높임말. 여러분 보세요. 높임말 거기다가 별표 치시고요. 높임말입니다. 높임말과 높임법은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 보니까 대가족사에서 어른들의 호칭어도 달아두니까 할아버지 밥 먹어요? 이러지 않죠. 진지 드세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됐죠? 엄마 가자가 아니라 어머니 가시죠. 높임법을 또 높임말이 발달되는 겁니다.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와의 또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감각어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봄철에 예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거야. 근데 개나리가 어떻게 폈을까요? 어떤 개나리가 폈을까요? 어떻게 그냥 센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겠죠. 이거랑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거랑 어느 게 어감이 확 다가와요. 센 노란 거. 센 노란 거면 어떤 건지 알죠? 한 점의 때 없이 진짜 노란 거. 근데 외국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옐로. 근데 우리는 노란 거, 센 노란 거, 신 노란 거, 누루
쭈쭈하고 누리끼리한 게 뭐예요? 노란색을 썼는데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보면은 애매하게 검정색과 노란색을 섞어 쓰는 거. 그건 누리끼리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구분하잖아요, 분명. 근데 노란색도 구분하잖아요. 우리 감각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거. 감각어와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뭐 새빨간 거짓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왜 나왔어요? 새빨간 거짓말. 6.25 때 완장 찬놈이 빨간 완장 찬놈이 와가지고 니네 우리가 들어오면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저 지주 없애주게 와 막 이랬죠. 근데 올 때마다 그냥 뭐 준다고 하는데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빨간 완장을 찬 놈만 오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빨간 놈들 거짓말. 근데 빨간 완장 찬 놈 거짓말. 그러다가 빨간 놈은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놈들 이렇게 바뀐 거죠. 싹수가 노랗다는 뭡니까? 다 그래도 의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저 커서 될 놈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식물이 처음에 태어났는데 누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곧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싹수가 노란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누리끼리하게 올라오면 죽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 상징어가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좀 우리나라 되게 재미있어요. 펄펄 나는 그냥 졸졸 줄줄줄. 근데 음성상징어 어릴 때 많이 쓰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음성상징어를 거의 안 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소방차 어떻게 가요? 여러분 소방차 지나면 소방차다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음성상징어를 씁니다. 삐요 소방차예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차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짭새다 이러고 끝나죠. 어린애들 하는 거 보세요. 뭐 하면 그래도 뭐 삐요 이거 발음합니다. 이런 차가 지나가 이런 식으로. 버스 지나갈 때 버스다 그러죠. 어린애들 뭐라고 할까? 부릉부릉 버스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릴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배워요. 표현을 이걸 가지고 하니까. 태어나니까 지금 나이는 아니었을 텐데.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죠? 단어에 무엇이 없죠? 성과 수의 구별이 없고 관사나 관계대명사가 없다. 쉽게 말하면 단어에 뭐가 없습니까? 성 부분이 없다라는 거. 관사나 관계대명사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특정한 단어에서는 뭐 해, 달을 나눠서 남성 언어, 여성 언어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나라의 방언에는 뭐가 있다? 사회적 방언에는 뭐가 있다? 남녀의 방언은 존재하지만 뭐에는 어휘상의 특질의 남자 언어, 여자 언어가 따로 있는 건 어휘가 있는 건 아닙니다. 6번째 무엇이 있다? 조사, 어미. 문법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자 봅시다. 7번째 단어 형성법이 발달됐다. 단어 형성법 살짝 펼치시고요. 단어 형성법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하셔야 됩니다. 통사적 합성어가 뭡니까? 우리말 어순에 맞는 것.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는 것. 그래서 관형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명사, 수사, 대명사가 오면 되는 거죠. 부사와 부사끼리는 되지만 부사와 뭐는 안 된다? 체어는 안 되는 거죠. 말은 만들어지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이런 거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미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국어의 문법상 특질. 이거. 통사적 특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한국말은 뭐 해봐야 된다? 다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서술어가 어디 온다? 문장의 끝에는 무엇이 온다? 서술어가 온다. 수업을 끝냅시다. 오늘은 시간이 되면 이런 식이죠. 시간이 다 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와야 돼요. 항상.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한 거죠. 그래서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뭐냐면, 여성은 과정 중심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서술어를 뒤에 보내기도 하는데, 남자들은 결론이 먼저 나와야 돼요. 걔 죽었대. 왜? 하고 이제부터 설명이 돼야 돼. 여자들은 야, 걔 있잖아. 알아? 누구? 걔. 나 봤던 애 같아. 그치? 너도 봤던 애 같지? 근데 걔가 있잖아. 저번 주에도 왔는데. 나도 봤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안 보이지 않아? 맞네. 왜? 이제 한참 만 다음에 죽었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자는 이 말 기다리다가 토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음에 여자 말을 잘 들어줄 때는,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이 말을 잘 들어줘요. 기다리면서. 언제 나와? 참아야 돼. 하다가 이제 내 고기가 되면, 내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닌데 당신들이 쓰는 게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남자들은 처음부터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떡볶이. 알았어. 끝. 여자들은 배 안 고파? 이거부터 시작하잖아. 먹으러 가려면 아주 시작해야 돼. 아침에 뭐 먹었어? 왜 필요해? 빵 먹었어. 맛있었어? 그거 왜 필요해? 그냥 갈 거냐 말 거냐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 빵 맛있었어. 그다 여기 파리바게뜨가 맛있어. 나도 나중에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야, 근데 지금 배 많이 고파? 별로 안 고픈데 언제 나올 거야? 언제 나올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남자들 이 말 되게 싫어합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끝났잖아,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싫어, 아니, 맞아, 가자. 이거밖에 없잖아. 대화가 굉장히 짧은 거야. 서술하다가 별별거 다 나오네. 자, 긴장감을 유지하는 효과 뭔지 알죠? 야,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거잖아. 긴장감 유지. 두 번째, 비판적으로 인식할 기회를 반감시킨다. 왜일까요? 왜냐면 결론이 나야 맞다 아니다 해서 비판을 내는데, 나는 너를 하니까 뭔가를 알아야 비판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세 번째, 주어와 서술어에 호응되지 않는 비문이 많다. 왜일까요? 굉장히 말을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술어를.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그 기본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철수하고 영희하고 한 10년 사귀었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철수가 영희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집안에서 지금 반대해가지고. 또 영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반대해서. 아직 서술어도 안 나왔잖아. 반대해서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 너랑 나랑 10년을 사귀었는데 집안에서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너랑 나랑 헤어질 수가 있겠니? 그치 오빠? 하지만 할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할아버님이 유언이 너랑 만나면 안 된대. 오빠 어떡해? 그렇지만 미친 거지. 그러면 호응 관계가 또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 비판하고 싶어도 막 말이 바뀌가 비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긴장감 유지 되잖아.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입니다. 왜? 안 만나요? 그거 비문이야. 짜증 나니까. 됐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두 번째, 문장의 요소가 무엇이 있다? 잘 보세요. 요소를 모아탄다. 생략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주어와 무엇을? 조사가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어는 막 생략하는 게 아니고, 문장이 아까처럼 길어진다라면, 같은 주어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 가능한 거죠. 나는 밥을 먹고, 나는 국을 먹고, 나는 반찬을 먹었다를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버리면, 나는
밥과 국과 반찬을 먹었다. 뭐가 생략돼요? 주어 두 개가 생략이 되는 거죠,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런 것들입니다. 조사는 실질적으로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왜 조사 생략을 조심하셔야 돼요? 형태소 개수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형태소 개수에는 조사가 생략되더라도 뭐 한다? 세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사가 생략됐다고 비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자, 여기 나온다. 밥 먹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원래는 밥을 먹었어죠. 그러니까 조사 생략 가능합니다. 문장 요소의 자리 이동이 요소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쉽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사어죠. 맞아요, 맞아요.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비교적 편합니다. 그런데 관형사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보세요. 그 그림은 매우 아름답다죠. 매우가 부사죠. 매우 그림이 아름답다. 돼요, 안 돼요? 그림이 아름답다. 매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부사는 자리 이동이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근데 관형사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됐죠? 그 다음에 수식어 다음에 무엇이 온다?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가 온다. 수식어가 뭡니까? 수식어. 수식어 뭐야? 관형사, 부사. 관형사는 뭘 수식할 수 있죠? 체언. 그래서 먼 산, 예쁜 사람 이런 식으로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고요. 매우 높다, 매우 빠르다, 매우 예쁘다. 부사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동사, 형용사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 보세요. 별표 뭐 높임 법입니다. 여기가 높임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휘상의 특질입니다. 높임 말은. 높임 법은요 문법상의 특질이에요.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높임말과 높임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임법은 우리가 뭐가 있죠? 크게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는 거죠. 주체는 서술의 주체고 객체는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걸 높이는 거죠. 상대 높임은 뭐가 됩니까? 종결 어미에서 나타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격식체와 무슨 체로? 비격식체로 나누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국어의 순환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국어의 순환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에도 OX를 많이 넣고 여러분들 하라고 한 겁니다. 각구목 대신에 뭘로 바꾼다? 목재, 각목, 목재. 근데 요즘에 각구목이란 말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각구목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써서 우리도 각구목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야 각구목 갖고 하면 네 하고 친구들 야 각구목 갖고 우리 뭐 만들까 이랬는데 이제는 뭐 각목, 목재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가오란 말은 아직도 쓰더라고요. 조직이 오빠들이 많이 쓰죠. 아우씨 가오 떨어지게, 체면 떨어지게. 그 말 안 써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가오 잡네요 이런 말들. 바꿔야 될 말입니다. 고바이. 저도 이 말을 안 쓰는데 오르막. 곤색. 곤색은 여러분 안 씁니다. 감색이라고 쓰긴 하는데요. 집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곤색 하실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래서 곤색 바꾸셔야 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못 고칩니다 그분들은. 그냥 내비두시고 곤색 갖고 올래? 아 네 할머니 감색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 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감색이 낯설 수 있어요. 워낙에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쓰면 바꾸셔야 됩니다. 엄마나 아빠가 곤색하면 아빠가 쓰면 그래요. 엄마가 쓰면 내비두시고 엄마는 건드는 거 아니니까 아빠가 쓰면 쪽발이시군요 막 이렇게. 엄마가 쓰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됐죠? 곤조 많이 들어봤죠? 국회의원들이 가끔씩 쓰더라고요. 무식한 국회의원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성, 심지, 구사리 이것도 많이 씁니다. 면박. 기스 났다라는 거는 진짜 많이 쓰죠. 특히나 차에 보면 야 기스 났다. 핸드폰도 기스 났어. 흠이 난 거죠. 흠집. 쓰지 마세요. 낑깡. 제주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낑깡이라는 단어 안 써보셨죠? 촌놈들. 자 갑시다.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낑깡 씁니다. 저도 어렸을 땐 낑깡밖에 몰랐어요. 금귤이란 거는 듣고 금귤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금귤 뭐야? 그 제주도 사는 거 있잖아. 조그만한 거 뭐야? 안 들어봤으니까 진짜로 안 들어봤으니까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귤이라는 말도 잘 안 들어봤거든요. 저는 밑강. 제주도는 다 밑강 했기 때문에 밑강인데 여기서 귤을 하니까 알겠는데 낯선 거지. 노가다 대신에 이제 뭐합니까? 노동자. 그래서 우리 노가다 말고 막노동한다 이러죠. 일용직 이런 식으로 고쳐 쓰거나 다대기 대신에 다진 양념. 아직도 다대기 일식집 가면 많이 쓰는데 다진 양념입니다. 담아내기라는 말도 보통 안 쓰시죠, 여러분들. 할머니들 많이 쓰십니다. 근데 양파라는 건 알고 있고요. 딱구왕, 단무지, 노란무라고도 쓰긴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단무지입니다. 닭구왕이라고 안 하고 닭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단도리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쓰죠. 단도리 해라. 단속 예방. 그 다음에 덴푸라 튀김. 덴푸라는 말도 여러분들 안 들어봤는데 저희 때는 다 들었던 겁니다. 이게 덴푸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도대체 저 연식을 내가 한번 언젠가는 민증을 보든지 해야지 원. 덴푸라를 들었다. 왜냐면 우리 또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들은 덴푸라를 몰라요. 우리 또래도 덴푸라면 모르더라고. 야, 부침개 튀김 있잖아. 그거 알지. 그게 덴푸라야 하면 뭐야 막 이러고. 아마 학력고사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갑시다. 그 다음에 떼빵, 우두머리, 대빵이라고 하는 거죠. 도란스, 변압기, 땡깡, 생떼, 땡땡이. 땡땡이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도 근데 여자분들도 야 땡땡이 무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물방울 무늬. 그 땡땡이 무늬 보통 하는데 고치셔야 되고요. 똔똔 노름할 때 많이 있는 남자들이 야 똔똔했다. 본전치기. 소리 부바. 이거 아마 못 바뀔 가능성도 많을 거예요. 일식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모리소바요 메밀국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식집 가면 소바 이러잖아요. 소바. 근데 메밀소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자빠져 있는 거죠. 닭도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닭도리도. 요즘엔 금세 바뀐 단어가 닭도리탕입니다. 닭볶음탕으로 이제 완전히 거의 사람들이 닭볶음탕이라고 거의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닭도리탕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리가 새입니다. 그 고도리는 새 5마리라는 뜻이잖아요. 닭이 새인데 닭새 주세요 이런 닭새 볶음 이런 뜻이잖아요. 일본말로. 그 다음 밑강.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많이 썼던 거 귤이란 말이 좀 낯설고 밑강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삐까번쩍 아니고 번쩍번쩍입니다. 피카츄가 이거죠. 피카츄 여러분들 아시죠? 피카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카가 이게 번쩍번쩍이라는 뜻이에요. 일본말로. 그래서 걔네들 변신할 때 보면 번쩍번쩍 막 천둥 100만 볼트 하면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게 피카입니다. 피카. 그게 삐까 일본식이. 빼빠 사포. 뽀록나다 드러나다. 아직도 쓰는 말이죠. 삐끼 열이꾼. 근데 여러분 열이꾼이란 말이 더 낯설죠. 야 삐끼한테 걸렸어 이러지 열이꾼한테 걸렸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니까 삐끼가 오면 열이꾼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하면은 무식한 놈 같이 못 가겠어요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라 접시 사라다 샐러드 소대나시 민소매 소라색이 바뀌어서 하늘색이고요. 쇼부를 보는 게 아니고 흥정 결판을 보시는 거고요. 스시는 이게 일식집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밥집 시다바리 보조원 그 다음에 시마이 마무리 스봉 바지 스키다시 스키 뭐 어떤 애 찌개다시라고도 하는데 스키다시는 곁들이 찬 안하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붕장어로 바꾸는 거고요. 야끼만두는 군만두 오뎅 어묵. 근데 오뎅이 명사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 부산 오뎅. 오봉 쟁반 오야붕 우두머리 와사비 고추냉이. 근데 와사비는 좀 고추냉이라고 좀 많이 고쳐져 있더라고요. 요지 이쑤시개 우동 가락국수. 우동도 역시 중국집 때문에 바뀌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집엔 다 우동이라고 돼 있지 여기처럼 뭐 가락국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바뀌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아기 상이 유도리 융통성 지라시 선전 지리 맑은탕. 아마 매운탕이냐 지리냐 아직까지도 많이 쓰죠. 저는 이 꼴 보기 싫어서 매운탕만 먹습니다.
왜요? 한바 현장식당 화이바가 아니고 안전모. 그래서 여러분 화이바라고 안 하고 그 노동 그 현장 가면은 하이바 그러죠. 하이바 써 이러잖아. 화이바 대신 하이바 써 이렇게. 그다음에 히야시 어른들 많이 씁니다. 아버지들 히야시 된 거 주세요 맥주 이러죠. 소주 히야시 차게 된 거. 그 다음에 한자어의 순환이 돼야 될 거. 비산먼지, 날림먼지, 언필칭 말할 때마다 총기 수입이 아니라 총기 손질, 콘크리트 양생 중, 콘크리트 굳히는 중, 점등하다 불이 켜지다. 군대 용어입니다. 점등 이렇게 할 때. 법에 저촉되다가 아니라 법에 걸리는 거고요. 촉수 언급 없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행락철 많이 쓰죠 이것들. 근데 요즘엔 이거 바뀌었습니다. 나들이철이라고 뉴스에도 많이 하니까 금방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행락철이란 말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불과 한 10년도 안 된 거는 이해 못하고 한 30년 40년 된 거는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그 다음에 간수 교도관. 여러분 간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영화 보면은 갑자기 간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도관. 거마비 교통비. 노상적침을 엄단히 길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시오. 외국어의 순환입니다. 세이프가든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시너지 효과는 상승 효과. 근데 요거 외국어 있죠. 외국어. 외국어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건 굳이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꾸는 게 더 어색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너지 효과도 상승 효과? 너무 많이 안 쓰면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가이드북 안내서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인센티브 성과급도 많이 쓰니까.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 기본설계, 인프라, 기반시설, 인터체인지, 나들목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네티즌, 누리꾼,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이 내비게이션은 길도우미가 더 어색해서 사람들이 안 씁니다. 여러분 길도우미라는 거 써봤어요? 야 너 차에 길도우미 있니? 미친 거죠. 그런데 바꿔야 된대요. 로밍, 어울통신 이것도 좀 낯설죠. 블로그, 누리사랑방, 블루오션, 대한시장, 블루투스, 쌈지, 무선망. 글쎄요. 썬팅, 빛가리, 소호, 무점포 사업, 스크린도어, 안전문, 스카이라운지, 하늘 쉼터, 옴부즈맨, 미론 도우미, 와이브로 휴대 누리망. 이것도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고요. 웹서핑, 누리검색, 유비쿼터스, 두루누리, UCC, 손수 제작물, 이모티콘, 그림말, 컬러링, 멋 올림. 이것도 좀 낯설어요. 팁, 봉사료 이 정도는 괜찮고, 피싱, 전자금융사기, 퀵서비스, 늘참 배달. 글쎄요. 가드레일, 보호난간, 스피드건, 속도 측정기, MOU, 업무협정, 양해각서, 포스트잇, 붙임 쪽지. 원래 포스트잇은 원래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포스트잇은 그냥 상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기출족보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